제4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예비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등록을 했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대기업 빵집의 공세로 궁지에 몰린 작은 동네 빵집들이 함께 힘을 합쳐 대기업 빵집에 맞서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탓에 금융위원회가 은행, 보험, 카드사의 전화 영업을 중단시켜 텔레마케터들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요양정신병원에서 직원에게 폭행을 당했던 환자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요양정신병원 환자 관리의 문제점을 진단해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는 작지만 아주 의미 있는 움직임을 머릿기사로 준비했습니다. 대구의 빵집 업계에서 일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요. 대기업 빵집의 물량 공세와 횡포로 동네 빵집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당하기만 하던 동네 빵집들이 힘을 합쳐 반격에 나섰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게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기업 빵집과 붙어있는 대구시 서구의 한 동네 빵집. 독특한 모양의 빵이 눈에 띕니다. 이 빵은 서구 지역 빵집 6곳이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자신의 대표 빵 8개씩 모두 50여 개 가운데 제일 맛있는 빵을 공동 브랜드 1호로 선정해 같이 팔고 있고 지금은 4호 빵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빵집의 등사를 견디다 못해 힘을 합쳐 공동 판매에 나선 겁니다. 이런 메뉴 개발이라든지 또 다양한 또 빵들도 또 나올 수가 있고 또 운영하는 데 대해서도 또 한 사람보다는 같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하니까요. 빵 재료를 공동 구매해 비용을 15% 가까이 줄였고 협동조합까지 결성해 지금은 공동 공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반제품을 가까이에 있는 협동조합 회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보니 대기업 빵집 방식에 비해 재료는 더 신선하게 제품 단가는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빵집 협동조합은 결국 백화점까지 진출했습니다. 빵집 협동조합이 입점한 이 자리는 그전까지는 대기업 빵집 브랜드가 영업을 하던 자리였습니다. 그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프랜차이즈가 두려운 상대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프랜차이즈를 가볍게 볼 그런 상대는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선전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대한 대기업 빵집에 맞서는 동네 빵집의 도전장. 골리앗에 맞선 다윗의 도전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오늘부터 시작된 예비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등의 도전장을 던진 후보들이 앞다퉈 얼굴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등 광역단체장과 대구 경북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권영진, 배영식, 주성영 등 전직 국회의원들은 오전 9시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언론사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선거전에 나섰습니다. 배영식 후보는 북구 칠성동 쪽방촌을 찾아 소외계층들의 어려움을 듣는 것으로 예비후보 첫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주성영 후보는 오늘 선거사무소를 열고 활력 넘치는 대구를 만들겠다는 정책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지사에는 권오을 전 국회의원만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10대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대구시 교육감에는 송인정 전국학교운영위원회 총연합회 회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경북교육감에는 문경구 미래와 비전 대구 경북교육홍보본부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조원진 국회의원, 이재만 동구청장 등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현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그리고 3선 도전이 예상되는 김관용 경북지사 등은 새누리당의 경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직 실무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불똥이 대구 경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텔레마케팅 센터, 이른바 컨택센터에 미치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터들이 일을 못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찌 된 내막인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생명보험사 텔레마케팅 센터. 평소 같으면 한창 바쁜 오전 시간인데도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일부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지난달 28일부터 은행, 보험, 카드사의 전화 영업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다 출근은 하시기로 한 거예요? 언제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출근을 해야 되죠. 경기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구 지역 텔레마케터는 보험, 유통, 통신업체 등을 통틀어 49개 회사에 8,600여 명.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로 인해서 대구에서 영업이 일시 중단된 텔레마케터들은 1,5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졸지에 일이 없어진 사람들은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분들이 수상 이제 베이스다 보니까 네, 정부의 이제 그런 입장도 있고 해서 저희 쪽에서도 계속 어떻게 할지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어요. 텔레마케터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금융위원회는 부랴부랴 이달 안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똥이 엉뚱한 대로 튀었다는 비난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효인수입니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구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억 4,792만 원으로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고 부산과 울산, 대전, 인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년 전까지만 해도 부산과 울산, 대전에 이어 광역시 가운데 네 번째였지만 지난해 11월 부산을 추월한 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값도 부산과 대전에 이어 세 번째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2계단 높아졌습니다. 병원 직원의 무차별 폭행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던 30대 환자가 결국 숨졌습니다. 얼마 전 대구 요양원에서도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환자들의 거동을 돕는 보호사들이 왜 이런 일탈 행동을 하는 건지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가 머리채가 잡힌 채 끌려 나옵니다. 동료의 만류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수차례 손찌검이 더 이어집니다. 폭력을 휘두른 이 여성은 요양원 소속 보호사였지만 폭력 전과만 7개나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환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정신병원 보호사 22살 권모 씨. 입사 직후 형식적인 교육만 몇 시간 받았을 뿐 별다른 자격 요건 없이 혼자서 매일 밤 80여 명의 정신질환자를 관리했습니다.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격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신체 건강한 남자 보호사라는 명목만 붙이지 그런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다. 병원 보호사들의 야간 직무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도 허술하기만 합니다. 현행법상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의 CCTV 설치는 환자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이유로 병원 재량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곤란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논의 중에 있는 거고요. 특히 통제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소 규정이 악용돼 폭력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멍자국 이런 거 보니까 묶어놓고 때렸던 것 같아요. 제가 성질이 나는 대로 그냥 우리 아기다 그냥 막 그냥 했던 게 배요. 그렇게 저렇게 됐죠. 외부와 차단된 채 병동 생활을 하는 요양 및 정신병원은 도내 125개소,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운데 환자 보호는 병원 손안에만 맡겨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공무원이 군청 관용 계좌로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사건이 2년 전 예천에서 있었는데요. 관련 소송에서 공무원 감독을 소홀히 한 군청도 절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군의 지적 담당 7급 공무원이던 권모 씨. 도청 예정지 근처에 군유지 불화를 미끼로 20억 원이 넘는 투자 사기를 벌였습니다. 결국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가로챈 돈의 행방은 2년이 흐른 지금도 미궁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구지법 상주지원이 피해금의 절반가량인 8억 원을 예천군청이 직접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군청의 관용계좌가 사기 행각에 이용된 만큼 해당 공무원의 직무 감독을 소홀히 한 군청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공무원 권 씨의 관용계좌 도용을 6년 전에 이미 적발하고도 예천군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피해가 커졌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도 몇 번 있습니다. 네.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렇지만 예천군에서는 진정성을 보이고 아직까지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천군은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며 지난주 항소했습니다. 6년 전 권 씨의 비위를 적발한 감사팀이 인사조치를 건의했지만 당시 군수가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천군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40대 공무원의 대담한 투자 사기 사건이 거액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면서 전현직 군수 간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고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 조달이 부적절한 경우에 한해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해 국고금 출납에 필요한 자금이 적절한 방식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지난해 경주를 찾은 관광객이 1,3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 방식이 아주 이상합니다. 불국사 주차장의 차량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병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경주를 찾은 관광객이 전년보다 13% 이상 증가한 1,329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의 근거를 알면 결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불국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수를 근거로 인원을 추정하고 여기에다가 25%를 더해서 관광객 수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부터 사용하는 이 같은 통계 방식은 하루바삐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 통계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경주 지역의 관광 산업이 상당히 의사결정에 위험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또 관광 정책이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도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경주시가 올들어 관광 실태 조사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요 관광지 입장객 통계 작성 지침을 내려준 것이 계기가 돼 새로운 관광객 통계 방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불국사를 기준으로 하는 관광객 통계와 문광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관광지점별 입장객 수를 근거로 정확한 관광객 통계를 내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불국사 외에 22개 주요 관광지의 입장객 수를 반영하되 중복이 되는 관광객 수를 적절히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보다 더 정확한 관광객 통계를 바탕으로 경주가 관광 발전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김병창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중학교가 부족한 월배 지구에 한천중학교를 설립하는 안이 최근 교육부 심사에서 통과돼 오는 2016년 3월 31개 학급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이로써 월배 지구에는 기존의 월암중학교와 월서중학교를 포함해 중학교 3곳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월배 지구에는 학교가 모자라서 월암중과 월서중은 물론 인근 대진중학교와 영남중학교마저 학급 과밀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경주시 외동읍 문산공단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2개 동 13,000제곱미터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 헬기 1대와 소방차 19대, 60여 명의 인력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지만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불로 건물이 붕괴되면서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이 모두 불에 탔으며 소방서는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지난해 말부터 모금한 2014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을 오늘 대구와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모금한 금액은 5억 2,600여만 원으로 이 돈은 앞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년, 소녀 가장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응급의료 닥터 헬기를 운영해 지금까지 146차례에 걸쳐 응급 환자를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뇌질환자가 49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중증 외상과 심장 질환이 그 뒤를 이었고 영양과 봉화, 울진 등 교통이 불편한 오지 지역의 환자 이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지방정치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오늘 대구 MBC 7층 강당에서 열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자치가 진보다를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또 대구 지방정치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6.4 지방선거에서 시민 후보로 출마할 사람들이 김태일 체인지대구 공동대표, 함종호 4구 인혁재단 상임이사 등과 함께 지역정치의 과제와 6.4 지방선거에서의 실천적 과제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수산 어촌 분야 예산을 지난해보다 4.8% 늘어난 951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과 경주에 수산물 물류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포항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영덕 로하스 식품 거점단지, 울진 붉은대게 식품단지 등을 조성합니다. 특히 50억 원을 들여 지역별 5대 전략 품목을 육성하고 외해 양식장 개발 등으로 양식 산업의 새로운 활로도 개척할 계획입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하면서 상습적으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60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지역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에 들어가 주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3차례에 걸쳐 휴대용 전자발찌의 배터리를 일부러 충전하지 않아 위치 추적을 피한 혐의로 57살 김모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